홍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든든한 회생 파트너 회생파산 들어와의 홍인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법인회생 개시 신청서 법원에 딱 접수하고 나서 한숨 돌리셨습니까? 진짜 승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는 회사 대표자를 불러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걸 법률용어로 대표자 신문이라고 하죠.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앉혀놓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과거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수술을 버틸 체력은 되는지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판사님이 우리 회사를 직접 진찰하는 첫 문진표이자 판사님께 우리 회사는 살릴 가치가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거죠.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대리해서 진행했던 수도꼭지 및 욕실 기자재 제조기업 명성주식회사의 실제 사건 기록과 대표자 신문 답변서를 가지고 대표자 신문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열리고 무슨 질문이 쏟아지는지 속 시원하게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들어와. 먼저 실무상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리에 딱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법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통상 2일 내지 3일 이내에 법원에서 보존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보존처분은 회사가 빚 갚는다고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회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로 회사의 목을 조르지 못하게 채권자들의 손발을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결정들과 함께 판사님은 대표자 신문기일 지정 결정을 내립니다. 실무상 보존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5일에서 12일 사이에 대표자 신문기일이 잡힙니다. 상당히 빠르죠? 법인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자 신문만 하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생산시설이 있는 회사 등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사의 주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대리했던 사건 중 대표자 신문 및 현장 검증까지 했던 명성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성주식회사의 실제 사건 기록을 볼까요? 2022년 4월 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은 2022년 5월 2일에 보존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5월 9일 오후 2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본사 및 공장 현장에서 대표자 신문과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고 기일 지정했습니다. 보존처분 후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겁니다. 이때 재판부는 대표자 신문사항이라는 수십 페이지짜리 질문서를 대리인인 홍변 사무실로 보내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실제로 사용한 대표자 신문사항 주요 목차를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총 11개 분야로 나뉩니다. 1. 과거 재신청 여부. 2.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정과, 소송관계. 3. 회사의 개요, 연역, 사업 내용, 거래처, 조직도. 4. 관계회사 현황. 5. 자본 및 주주 현황. 6. 자산 및 부채 현황. 7. 영업실적과 전망 및 운전자금 조달. 8. 회생절차 개시요건, 파탄 원인과 계속 기업가치. 9. 자본노력 및 사업구조 개선 계획. 10. 부인권 행사 대상,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 여부. 11.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기존 경영자 유지 여부. 자, 이 중에서 판사님이 눈여겨보는 핵심 3대 지뢰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형사처벌 이력 및 수사기관 조사 사실입니다. 판사님들은 이 회생 신청이 혹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악용 사례인지 레이더를 켜고 봅니다. 솔직하게 밝히고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경영자 관리인 즉 DIP 적격성 여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은닉하거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을 짓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 본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해 줍니다. 따라서 경영진에게 횡령 배임 등의 형사 유죄 판결이 없고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재정적 파탄의 원인과 계속 기업 가치입니다. 회사가 왜 망가졌는지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청산해서 다 팔아치우는 청산가치보다 살려서 운영할 때 얻는 계속 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숫자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자 신문상의 핵심 질문 4가지를 살펴보고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대표자 신문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적 파탄의 원인, 즉 왜 회사가 망가졌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여기서 남탓만 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변명하면 판사님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대표자 신문 답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성주식회사는 2012년에 설립된 수도꼭지, 수정공구와 욕실 기자재를 제조, 도소매하는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며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만 무려 92개나 보유한 뿌리 깊은 기술 기업이었죠. 2021년 기준 연 매출액이 1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왜 빚 100억 원을 떠안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을까요? 회사는 4가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해상 원인 물류비, 환율 급등으로 수익성 악화. 둘째, 2022년 초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로 전국 공사 현장 감리가 강화되어 현장 납기가 지연되고 자금 회수가 막힘. 셋째,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시장 거래 절벽과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지출. 넷째, 금융권 대출금 65억 원과 단기 상환 채무 압박. 어떻습니까? 판사님이 보시기에 회사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외부 거시 경제와 건설업계 부진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졌구나 라고 단번에 이해하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회사 청산가치보다 계속 기업가치가 더 높습니까? 이게 법인회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청산할 때 얻는 돈, 즉 청산가치보다 회사를 살려서 10년 동안 영업을 계속할 때 버는 돈, 즉 계속 기업가치가 더 높아야 법원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명성주식회사의 실사가치를 보면요. 청산가치, 즉 회사가 당장 망할 때의 가치는 26억 원, 계속 기업가치, 즉 회사를 살려서 10년간 벌어들일 현금의 현재 가치는 47억 원입니다.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무려 21억 원이나 더 높다는 것을 현금 흐름 할인법, 즉 DCF를 적용하여 소명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회사를 청산하면 채권자들은 고작 채무의 26%밖에 못 받지만 회생 절차를 밟아 회사가 살아나게 되면 향후 10년간 계속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무려 47% 이상을 변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소명한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를 살리기에 도대체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자구 노력과 경영 정상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명성주식회사의 대표님은 다음과 같은 명쾌한 비전을 대표자 신문 답변에 담았습니다. 1. 독보적인 기술력 상용화, 즉 공고 없이 누구나 3초 만에 툭 설치할 수 있는 주방 수도꼭지 특허와 온라인 홈쇼핑을 강타할 다기능 펫 샤워헤드 개발을 70% 완료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에 풀리면 엄청난 마진이 터집니다. 2. 강도 높은 구조조정, 즉 비효율을 없애기에 기존 공장을 물류동과 통합하여 고정비, 즉 월세 등을 2억 8천만 원 수준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절감하고 방대했던 임직원 43명을 정예 멤버 21명으로 과감하게 슬림화했다는 것입니다. 3. 사재, 즉 개인 돈 출연, 즉 대표이사 본인의 사재, 즉 개인 토지를 매각하여 받은 돈을 털어 회사에 투입했고 그 가수금으로만 무려 1억 9,700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경영 의지를 판사님께 똑똑히 보여드린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해도 괜찮습니까? 편향이나 배임은 없죠? 현행 재무재생법 제74조는 회사를 가장 잘하는 기존 경영자 DIP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을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20년 경력의 인적 네트워크와 영업력을 가진 현 대표이사가 반드시 관리인으로 임명되어야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미수금 15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대표자 신문상 답변과 그에 대한 소명 첨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표자 신문기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명성주식회사의 경우 신문기일 당일 오후 2시에 인천 연수구 소재 회사 대회의실에서 판사님이 직접 대표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수명 법관 판사님, 관리위원, 법원 실무관이 참석하였고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회계 담당 실무자, 그리고 저 홍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미 제출된 대표자 신문상 답변 등을 중심으로 판사님의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관리위원 후 추가 질문이 있었고 각 질문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하였습니다. 홍변의 보충 답변도 있었습니다. 대표자 신문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판사님과 관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공장 현장을 직접 보러 갑니다. 이게 바로 현장 검증입니다. 명성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 신문이 끝난 후 곧바로 판사님이 회사 공장을 현장 검증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공장에서 주로 뭘 보실까요? 공장이 진짜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조업 현황을 보고 재고 자재와 원부자재가 실제로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근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등을 봅니다. 당시 회사의 본관, 물류동, 자재창고, 생산 라인은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법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계 장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직원들의 땀방울이 맺혀있는 공장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자 신문과 현장 검증을 마친 판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이 회사는 꼭 살려야 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님들, 밤낮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법인회생은 죄를 짓고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시경제 위기로 쓰러진 건실한 기업에게 법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제2의 도약 기회를 주는 숭고한 패자 부활전입니다. 오늘 보신 대표자 신문과 현장 검증, 처음 겪으시면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동안 수많은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법리를 갖춘 저 홍인섭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치밀한 대표자 신문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마음을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 홍인섭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드루아의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세요. 회생파산 드루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